자, 오늘 이야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평면좌표 할 때 너무 서툴렀잖아, 그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직선 두 번, 원 두 번, 도형의 이동 한 번 해서 5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직선이라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세워진단 말이야. 일단은 얘들아, 왜 1차식은 직선이었을까? 문자 하나에 음, 값이 하나가 나와. 2차식도 문자 하나의 값이 하는 거지 않니? 어, 익스값이 음, 올라가는 어? 음. 일정하게 올라가. 맞아요. 일정하게 올라간다. 왜 일정하게 올라갈까? x의 a배, 그러니까 x의 n배가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 값이 커질 때 그 비율만큼 y 값은 n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더 커지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얘가 커지는 그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 값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직선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관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직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얘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직선에서 일단 기울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으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으면 얘는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 x가 1만큼 갈 동안 y가 얼만큼 변했나요? 얼만큼 변했나요? 그러니까 다시 기준을 어떻게 삼는 거야? 여기 한 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얘가 요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 요만큼 변했어. 그럼 요 기울기. 요만큼 변했어. 그럼 여기는 요 기울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 직선을 배웠을 때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요 녀석의 정체가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뭐가 의아했냐면 직선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와 그다음에 얘가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 정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면 지나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개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하나 딱 정해주면은 직선이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그 기울기라고 하는 그 녀석, 다시 기울기라고 하는 그 녀석의 의미가 너무 좀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각도를 조사해서 그 각도를 가지고 기울기로 설정을 해버리면 어때? 훨씬 더 직관적이죠. 1도의 기울기, 2도의 기울기, 3도의 기울기, 45도의 기울기, 90도의 기울기, 135도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180도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더 훨씬 편안하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얘를 예분의 예로서 기울기를 정의해서 우리를 괴롭히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별 고민을 다 하죠. 그지? 그게 선생님이 수학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고민을 하세요, 얘들아. 알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왜 도대체 왜 우리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분의 얘를 가지고 기울기라는 걸 결정해가지고 하나가 기울기가 1이고 또 다른 기울기가 2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 각도가 2배만큼인가? 이건 당연히 아니야. 그죠? 각도 2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거 우리를 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맞아? 됐어?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봐봐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지. 얘는 이렇게 가면 기울기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거 수직으로 서 있는 거를 넘어가면 어때? 플러스.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봐봐.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얘 개 큰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개 작은 기울기. 그럼 수직으로 서 있는 건 뭔데? 그리고 얘는 개 큰 거, 얘는 개 작은 거. 그러니까 개 크다가 개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개 작은 걸로 바뀌어 버리지.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뭐라고 주고 있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우리는 가져가고 있단 말이야. 그 기울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는 기울기가 몇일까? 그거 질문하려고. 형, 0은 이거잖아. 무한대. 없어요. 둘 다 답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왜 그럴까? 정의가 뭐였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분모가 0이 되는 건 수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기울기가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개 커지다가 0을 기준으로 개 작아지다가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 개 큰 거, 없는 거, 개 작은 거. 이런 느낌으로 기울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했던 질문이랑 이어지는 개념인데 봐봐. 우리가 지금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어떤 도형이랑 요거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생각하고 싶잖아. 맞아요? 다시 요 직선이라는 거랑 여기는 요 방정식이라는 걸 연결해서 만들고 싶다고.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딱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어떠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전부 다 어때?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이 모든 삼각형들이 다 뭐니까? 닮음이니까. 이해돼요? 됐어? 다시. 여기는 요거 전부 다 뭐야? 다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 길이 대 그 길이를 해준다면. 이해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 있는 요 점 중에 하나를 내가 x, y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요 점 중에 하나를 내가 a, b였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 이 x랑 y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x의 증가량은 x-a가 될 거고 y의 증가량은 y-b가 될 거야. 그 값이 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 상수값을 내가 m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녀석이 넘어가게 되면서 y-b는 뭐가 돼? m의 x-a가 되고 y는 뭐가 돼? m의 x-a에 더하기 b가 된다는 결국 x랑 y의 관계식이 튀어나오게 돼.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식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는 얘가 x, y였어도 지금 이거분의 이거가 m인 거고 얘가 x, y였어도 이거분의 이거가 m인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 이 모든 점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모든 해들이 지금 이 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있는 얘네들의 성질을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었으니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거는 이 도형이 됩니다. 라는 우리는 직선, 도형과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이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얘의 역할은 뭐였던 거야, 결국은? 이 도형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공통 성질을 나타낼 때 얘분의 얘,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만들어진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도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각도가 몇이다로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다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a, b예요. a, b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y는 m배의 x-a에 더하기 b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직선은 문제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한 점.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젠트,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나온 것도 사실은 뭐야? 그 원래 의미랑 똑같은 거야. 그냥 탄젠트가 뭐야? 이거분의 이거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거분의 요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걔가 탄젠트가 된다. 그래서 탄젠트가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직선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 형태에 의존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요 형태가 제일 많이 의존될 형태가 되고 여기는 얘를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야. 얘랑 비교해서 얘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얘는 미정계수 3개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미정계수 2개로 표현되지. 얘가 좀 더 미정계수 입장에서 절약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로 우리는 직선을 생각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한 점이 여기는 얘는 지금 그 한 점이 0,n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정해져 있는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점이 a, b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고 그거에 대한 식을 선생님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기울기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 그 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라서 그냥 기울기 자리에 얘를 대신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점은 그냥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냥 기울기랑 한 점만 있으면 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두 점을 주면은 그 두 점을 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 그 기울기를 가지고 또 한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래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x1이랑 x2가 서로 다를 때랑 같을 때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눠놨잖아, 얘들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겠어? 얘네들이 서로 달라야만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그지? 얘가 만약에 두 개가 서로 같았다면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x좌표 두 개가 서로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이해됐어?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x1이며 x2인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늘 좀 자세하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절편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 요거는 그냥 팁으로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알아두면 좀 편한 거고 몰랐다고 해서 지장은 없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중에서 여기는 이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요한 형태가 어떤 형이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애가 중요한 형태입니다.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불러. 얘를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형태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또 의미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절편형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얘는 a분의 x는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걔를 절편형이라고 부르거든. 얘를 왜 절편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x절편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디다 뭘 넣어? y다 0 넣지. y다 0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x는 a. 됐어? 그러니까 x절편이 그냥 여기 얘지. 그 다음에 y절편이 궁금하다. 그러면 나는 x에다 0 넣을 거지. x에다 0을 넣으면은 y는 b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1이니까.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 보자마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였을 때 이렇게 그려진 이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자체가 X절편이고 얘 자체가 Y절편이 되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형이라고 해서 절편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직선에서는 요 세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왜 형태가 세 가지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얘는 절편들을 줬을 때 구하기 쉬운 형태인 딱 요 한 가지 장점 말고는 없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어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형태. 가장 표준적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됐어? 그러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봐. 표준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일반형을 우리는 떠올려서 일반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할 수 없는 일을 얘가 할 수 있어서 얘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이런 직선, 그죠? 이런 직선은 얘로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x는 x1이야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가 뭐가 b가 0인 형태야. b가 0인 형태로 내가 뭘 만들 수 있어? x는 몇이다라는 직선을 만들 수 있겠죠. 얘로는 만들 수 없는 거, 얘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군방정식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그 개념의 일반형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들은 총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다 쓰임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너희가 모든 형태들을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일반형에서 지금 A랑 B가 다 0이 아닐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었을 때 이렇게 된 직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되는 직선, 이런 직선들은 다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직선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야? 좀 전에 말했듯이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케이? 단점은 뭐야? 얘만 딱 바라봤을 때 얘가 어떤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점을 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이렉트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바꾸게 돼? 표준형의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바꿨을 때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y절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서 지금 요 형태랑 요 형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표준형에는 얘는 y절편을 가지고 정의된 형태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a, b를 가지고 정의된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둘 다 표준형이 맞고요. 어쨌든 표준형으로 표현을 해야 우린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모든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전달이 자유로운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보 전달이 자유로운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 얘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기울기가 m이고 0, n을 지나는 직선이야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는 기울기가 몇이며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나한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라는 정보를 주는, 그죠? 그런 정보를 주는 딱 유일한 형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여기는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럼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봐봐. 어쨌든 우리는 직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한 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일단 얘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 몇이야? 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 한 점도 그냥 주는 이렇게 심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두 점으로써 주는 경우도 있겠지. 두 점을 지난다. 이런 느낌으로. 됐어?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뭘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요 각을 가지고 기울기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어떤 직선과 평행해요. 혹은 수직입니다. 라는 평행과 수직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기울기를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울기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냥 주는 경우가 가장 심플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두 점을 주는 경우. A, B의 요건 아니네. 두 점을 지난 경우 아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각으로 주는 경우 이렇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입니다. 이렇게 줬을 때 기울기는 얼마일까요?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울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뭐야? 기울기야.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라고. 근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아니 뭐야? 여기는 얘가 30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대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아무 점이나 뚝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30도짜리는 1대 2대 루트 3이라며. 그럼 루트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얘의 각도를 가지고 루트 3분의 1이군요. 기울기 구하고 점 그냥 줬으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완성해주면 이게 2번 문제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점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말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점을 지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분점에 대한 정보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분점, 외분점, 중점, 뭐 무게 중심 이런 걸로 정보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점으로서 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교점, 뭐야? 얘랑 얘 교점을 지나며 이런 식으로 교점을 줄 수 있어.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거기는 걔를 한 점으로 활용하면 되겠지. 등등등등 이 한 점을 주는 경우도 어때? 되게 많을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그런 정보들이 결국 나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얘에서 얘랑 얘에 대해서 얘 중점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점을 이런 방식으로 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울기가 2인직선 기울기는 그냥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2배의 x 마이너스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 4 달아주고 여기 마이너스 1 달아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뭐만 관찰해?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 딱 두 개만 정확하게 관찰해 주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어떤 정보를 줬는지 봅시다.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나는 또 여전히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랑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지나는 점은 얘로 해주면 될 거고 얘의 기울기는 얘랑 얘 두 점을 준 거니까 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될 거고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아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의 생각은 다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요. 얘는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그 다음에 한 점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그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관찰해서 캐치해서 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0,2,0과 0,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였을 때 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 두 점을 다 안 줬잖아 얘들아. 그지? 두 점을 다 안 줬잖아. 그럼 여기는 얘도 미정계수 하나가 남아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직선이 대충 반 정도 완성이 돼 있고 지나는 점을 하나 안 준 상황인데 여기는 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는 걔에다 0,b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B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으니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됐어? 넘어가. 쭉쭉쭉쭉 넘어가.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어. 이런 거는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어? 지금 나는 쭉쭉쭉쭉 나갈 생각이니 강의를 미리 봐와 주세요 라고 했었죠. 보고 온 사람 아마 선생님 생각 종이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안 봤지? 안 봤죠? 누가 봤죠? 아, 다 알아서 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어. 주변에 그거 안 봤어요. 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봤다.
경민이 안 봤죠? 성범아, 지금도 안 보고 있어, 너는? 아, 응? 뭔가. 지금 수업도 안 보고 있다고. 다시, 그래서 다시, 지금 딱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뻔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처음부터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종이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다 했던 얘기인데, 다 했던 얘기인데,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아마 종이기가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뇌리에 팍팍 꽂힐 거야. 오케이? 어쨌든, 좋아요. 자, 봐봐. 그래서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한다면 그냥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다 같은 거니까 내가 아무 점이나 두 점씩 두 점씩 잡아서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라는 식을 만들어 줄래?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하나 만들고 얘랑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가 서로 같아요라고 써주면 미정계수는 하나 있고 식은 하나가 나올 테니까 그 A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봐봐. 선생님이 지금 식을 안 쓰고 그냥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요거에 좀 적응을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만 믿지 말고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결론을 너희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풀리겠네 안 풀리겠네는 딱 보자마자 미정계수가 하나네 그럼 하나의 식만 마련하면 되겠네. 그럼 이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랑 얘의 기울기 얘랑 얘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쓰면 그게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게 분명하겠네. 그 식을 풀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결론 끝. 해석 다 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A 더하기 2 빼기 1분의 7 빼기 A는 얘에서 얘 빼면 A 더하기 2 빼기 4분의 7 빼기 10입니다. 라는 요걸 넘겨주고 요걸 넘겨주면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 식을 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됐죠? 넘어가. 다음 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지점 C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 경민아,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근처 상황에서는 기울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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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울기랑 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뭘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 안 돼.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는 거 딱 두 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끝이야. 오케이? 물론 100% 끝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걸로 모든 얘기를 다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요 점을 내가 요 점을 A라고 할게. 요 점을 B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C라고 합시다.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1,4예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2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뭐라고 줬냐면 C점을 지난데 그러니까 지나는 점 한 점은 나한테 준 거야. 그럼 나 이제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야. 일단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겠어. 그런데 여긴 얘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뭐 하고 싶대? 2등분하고 싶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참 좋겠니? 얘와 얘 중점이라는 곳을 지나면 참 좋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2등분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봐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이 해석이 어려운 해석인가요? 쉬운 해석인가요? 쉬워요. 쉽죠? 다시 이 해석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 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근데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놨잖아. 기울기를 하나 더 찾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겠어?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기울기가 완성될 테니 그 기울기랑 이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답이겠네요. 경미 됐어? 다시 봐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을 미리 떠올려 놓고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오케이?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 점 두 개를 지나는 선분, 직선의 기울기는 내가 구할 수 있어. 이해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됐어? 그럼 경민아, 뭘 알아야겠어? 이 점만 알면 되겠지. 이 점만 알고 있다면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완성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이 점은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할 수 있죠. 얘랑 얘의 중점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중점 구해서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랑 한 점 해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네? 하고 해석이 끝나는 거야. 해석이 다 끝났으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 풀기 시작하면 돼. 푸는 건 그다음부터 그냥 단순 계산. 됐어? 단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의 좌표 뭐가 돼요? 얘랑 얘 평균이니까 마3. 얘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여기 얼만큼 증가할 동안?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할 동안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하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될 거야. 이게 기울기네, 그지? y는 얘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4. 요거 정리하면 답이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너희가 요거 한번 풀어봐봐. 요거. 4-3번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자. 자, 보자. 여기서 뭘 하라고? 일단은 뭐가 궁금하다고? 제일 궁금한 거 먼저 봐봐. 직선 궁금하다고. 그럼 나는 기울기 구할 생각과 그 다음에 한 점 구할 생각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딱 요거 두 가지만 먼저 해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상황이 봤더니 뭐래요? 이렇게 지금 A가 하나 있고 그다음 B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C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 그랬는데 변 BC 위에 어떤 한 점 D가 있는데 얘가 ABD랑 ADC랑 넓이가 3대 1이래. 그게 뭔 소리야? 3대 1이니까 여기 있는 요게 요렇게 4등분 돼서 요렇게 D가 잡혀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3대 1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3대 1. 이렇게 되는 A랑 D를 지나는 다시 뭐라고? A랑 D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 점의 좌표는 줬잖아요. 5,1이라고. 그지? 나 이 점의 좌표만 알면은 두 점이 완성되면서 한 점과 기울기까지 해결이 가능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구아, 지금 너만 질문했고, 널 위해 나는 하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너만 안 듣고 있네? 그건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집중하세요. 다시. 그럼 여기는 얘를 지금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완성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직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선이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장난쳐 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봐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자, 위치 관계라고 하면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당연히 가능할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나 이런 상황이고 또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평행해지면서 안 만나, 평행해, 안 만나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다음 완전히 뭐야? 일치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해.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뭐도 있겠어?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위치 관계라고 하면 총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긴 얘를 표준형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표준형 입장에서 표준형도 y절편이 다시 y절편이 주어져 있는 형태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뜻이고 다시 여기다 쓸게. y는 mx 플러스 m.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될까? 평행하자. 그렇지.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일단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그럼 그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겠다는 소리야?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서로 어떠면 돼? 다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서로 뭐 했으면 좋겠어? 달랐으면 좋겠어. 아,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는 어때, 그럼? 그렇지.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y절편은 서로 어땠으면 좋겠어? 달랐으면 좋겠어. 일치하는 경우는 이것도 같아지고요.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요것도 같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혹시 기억나? 수직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몇 번? 절대값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고 그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달라. 그러면 수직이니?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와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수직이라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좀 증명하고 갈게, 얘들아.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 X축 대충 하나 잡아주고 여기에 기울기가 이렇게 M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Y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Y는 뭐가 되겠어? M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 수직이 되는 기울기. 얘를 내가 Y는 M-X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수직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 보이니? 소삼각형이 보이지, 소삼각형. 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소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소삼각형의 성질상 잘 봐봐.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일단? m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일까, 얘들아? 길이.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해. 알겠죠? 이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가. 그렇지. 마이너스 m 다시가 되는 거야. 왜? 1을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뭐야? m 다시가 되는 거잖아. 그럼 0에서부터 m 다시를 뺀 거기 때문에 0 빼기 m 다시가 아니라 마이너스 m 다시가 되고 m 다시 자체는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m 다시가 양수인 길이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제곱이랑 뭐랑 똑같다며? 얘 곱하기 얘 한 거랑 똑같다며. 그럼 요 녀석의 제곱은 얼마야?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얘 곱하면 m이죠. 얘 곱하면 마이너스 m 다시가 되겠지. 됐어? 네. 그래서 이제 m 다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아까 나왔던 답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게 수직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m이었어 라고 한다면 m-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y는 m-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수직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 여기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얘가 수직이에요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뭐가 된다? 제가 수직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이제 일반형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반형.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거든.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요 녀석에서 얘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by가 뭐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얘 말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지금 뭐가 되겠어? 직선이 생기겠지.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봐봐. 얘랑 얘랑 서로 같아요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분의 a 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뭐해? 같아. 이런 얘기지. 됐어? 그럼 요렇게 되면서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거나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로 가자.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는 a-분의 a가 b-분의 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기울기 같아 이런 뜻이겠지. 그럼 얘가 달라. 그럼 기울기 달라 이런 뜻이겠네. 이해됩니다? 알겠어? 좋아요. 다시 요 뜻이 뭐라고? 기울기 같아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서로 같아를 생각해 본다면 얘랑 얘랑 같아를 가지고 생각해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마찬가지 넘어가고 넘어간다. 아이, 다시 쓸게 그냥.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b 다시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간다고 쓰자. 그럼 얘는 c-분의 c가 b-분의 b가 되겠지. 그러니까 b-분의 b가 c-분의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y절편 같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거 기울기가 달라 이 뜻은 a-분의 a가 b-분의 b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아니면 기울기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평행하다는 뜻은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 달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지만 c-분의 c랑은 달라. 이렇게 된 게 평행할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 둘 다 일치해야 되니까 a-분의 a가 b-분의 b가 c-분의 c가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나 이거는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도 같이 가보자. 얘랑 얘랑 곱했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b-분의 a-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뜻은 a-가 마이너스 b-라는 소리거든.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b-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a 더하기 bb-를 했는데 걔가 0이 된다면 얘는 서로 수직의 조건이 됩니다. 됐어? 다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두 개 더해봤더니 0이 된다면 이거 두 개는 수직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이걸 딱 배우고 나서 우리의 생각은 아, 저런 상황이면 되는구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관찰해야겠구나. 그 개수들의 관계들을 관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 봐봐. 자, 2x-4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대. 됐어? 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었어. 네.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 한다고? 아, 관찰. 열심히 막 관찰을 한다고. 그죠? 됐어? 결론. 두 직선은 수직이구나. 됐어? 아, 예. 아하. 하하. 됐나요? 예. 두 직선은 수직이구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4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예. 0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내가 얻어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랑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의 직선이 수직이고 하나의 직선이 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되잖아. 됐어? 근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수직 조건 아무것도 없이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구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다시 방정식에 대한 특히 개수에 대한 관찰은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2차 방정식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 우리는
개수를 정확하게 계속 관찰을 함으로써 뭐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 관계라는 걸 배운 시점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너희가 캐치해 주세요가 아예 문제에 내포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보이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보는 게 되게 쉬워. 그러니까 요거랑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4x-8y 더하기 7은 0이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아 이거 두 개 수직이겠구나라는 생각 아니 뭔 소리야. 평행하겠구나라는 생각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예. 얘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여기 있는 얘가 수직이겠네, 수직이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야? 얘에서 나온 거야.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로서 바라본다면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수직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자꾸 먼저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주면은 한결 나을 거야. 그리고 아예 그런 게 너무 귀찮아 라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이 식 자체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를 토대로 많은 해석들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이 상황 자체는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어려운 게 수직에서도 많이 나와요. 물론 수직에서 나오는 거는 쉬워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비교적 쉬운 것들. 좋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볼게요, 그럼. 5번으로 가보자. 자, 여기는 얘네들이 평행하도록 하는 m값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m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일단은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얘는 뭘로 돼 있고 일반형으로 돼 있고 여기는 얘는 뭘로 돼 있어? 표준형으로 돼 있죠? 좀 보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뭘로 바꿀까? 일, 그렇죠. 어? 예. 일반. 일반형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긴 좀 귀찮잖아. 여기는 얘는 얘만 넘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m-2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입니다. 해주고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평행했으면 좋겠어. 어떤 의미야?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m-2분의 m-4가 마이너스 1분의 3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넘어가가지고 m값 구해주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수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얘랑 곱해. 그러면 m-2에다가 m-4. 그 다음에 얘랑 곱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형으로 돼 있든 표준형으로 돼 있든 너희가 자연스럽게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이번에는 뭐래요? 문제에서 세직선이래. 세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세직선은 그럼 어떻게 관찰하라는 소리겠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뜯어서 관찰해 주세요. 이런 뜻이겠지. 됐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평행하지도 수직이지도 않아. 쟤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관찰 끝. 됐죠? 그런데 얘까지 해가지고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 상황인데 두 개 직선이 있는 상황인데 다른 한 점이 어떻게 된다면 얘랑 평행하거나 얘랑 평행하다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아니면 요 점을 지나도 삼각형이 되지 않겠네요. 그지? 경우는 총 몇 가지란 소리야? 총 세 가지란 소리야. 그래서 일단 얘랑 뭐 했으면 좋겠어? 평행했으면 좋겠어. 됐어? 그러면 1분의 a가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랑 뭐 했으면 좋겠어? 평행했으면 좋겠어. 2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또 하나 나왔어. 그 다음 얘랑 얘 교점을 요 녀석이 뭐 했으면 좋겠어? 지났으면 좋겠어. 요거 두 개를 열심히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준 다음에 숑숑숑 집어넣어서 a값 마지막 거 하나 구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지? 넘어가요. 다음.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갑자기 두 점을 가지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수직이등분선. 다시 봐봐. 여기에 어떠한 점 A가 있고 여기 어떠한 점 B가 있어. 그럼 여기는 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얘랑 수직이며 이등분하는 요 직선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시우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있어? 기울기와 어, 한 점이요.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 두 가지 있죠. 그럼 여기는 이 직선에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 일단은 편의점. 일단 한 점. 일단 한 점 구할 수 있니? 아, 그렇죠. 얘랑 얘 중점이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몇 컴마 몇이 됩니까? 얘는 2 컴마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한 점 구해놨으니까 뭐만 기울기만 구하면 될 거고 기울기는 여기서 수직 조건을 줬으니 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열심히 구해서 걔랑 수직이 되는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 가지고 얘 빼기 얘 하면 6이고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랑 수직이 되려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겠다? 3이었겠다. 그러면은 기울기랑 한 점의 정보가 완성되면서 y는 3배의 x-2에 더하기 2로서 정리해주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 점 혹은 두 선분을 줬을 때 양끝점을 알고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수직이 등분선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몇 시야? 41분이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다, 얘들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군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군 방정식. 오케이? 종이가 들었니, 이거? 오케이. 좋아요. 아, 자, 봐봐. 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도형을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없어. 직선. 직선은 1차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어? 네. 직선은 1차식. 아, 잠깐만.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자.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 오케이? 자, 다시 작전을 바꿔서 자취의 방정식의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 자,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나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거든. 일단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자취라는 건 뭐야? 발자취. 그치? 발자취. 그러니까 점들이거든. 자취라고 하는 건 그 점들이 지나가면서 남긴 결국 그 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점들이 막 모여 있어서 걔네들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선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취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그럼 그 자취가 곧 뭐야 결국? 선. 선이 뭐야? 도형. 자취의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은 말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말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됐어? 오케이? 잘 봐봐.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너희들 한 방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진짜로.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도형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형 위의 점들이 있을 거고, 그지? 도형 위에 점들이 결국 방정식의 뭐랑 똑같아? 실근들과 똑같은 거야. 맞아요? 도형 위의 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도 있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잘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는 건 뭐냐면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거기 있는 걔의 근들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도형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도형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할 거야. 이 도형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도형들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을 완성할 거야라고 하는 요 주제가 자취의 방정식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실근이 다 모아봤더니 하나의 직선이 됐어. 그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는 이 직선들이 위에 있는 다시 직선들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할 텐데 그 성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식을 만들었더니 그 식이 하나의 x랑 y에 뭐가 됐어? 관계식이 됐어. 이런 얘기거든.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 해석을 잘 들어봐. 여기는 얘네들 중에서 한 점을 대표로 하나 골라서 거기 있는 걔를 x, y라고 내가 이렇게 놓는다면 오케이? 한 점을 대표로 x, y라고 놓는다면 그리고 이 x랑 y의 관계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식을 만들어내면 그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 x랑 y의 관계식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 x랑 y의 관계식이 결국은 뭐라는 소리야?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아까 우리 직선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점 뭐라고 3,5를 지나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상황인데 여기는 얘분의 얘가 전부 다 2대 1을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됐어? 이렇게 되는 뭘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다시 몇 개 잡는다고? 딱 하나만 잡아. 왜? 여러 개 잡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나는 대표로 하나의 점을 딱 잡아놓고 이 x랑 y의 관계, 요 두 개의 관계를 정립하기만 하면 이 관계로서 나는 뭘 나타낼 수 있겠어? x랑 y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식이 결국 뭐의 역할을 하겠어? 방정식의 역할을 하면서 걔가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분의 얘가 지금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x-3분의 y-5가 2분의 1이라는 걸 만족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싹 넘겨봤더니 y-5는 2분의 1에 x-3이 되면서 y-5는 다시 y는 뭐가 되면서 2분의 1에 x-3에 더하기 5가 되면서 x랑 y의 관계가 식으로서 정리가 됐고 그 식이 결국 뭐가 된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점을 내가 이쪽에다가 잡아서 x, y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얘 똑같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2대 1일 게 분명하니까 또 똑같은 식이 나올 거고 또 똑같이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있잖아.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표해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녀석의 x좌표와 y좌표가 갖는 관계를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뭐 하겠어? 성립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들이 여기 있는 얘의 모든 점들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다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점, 내가 구하고 싶은 점, 자취에 해당하는 그 점을 x, y라고 놓는다와 이게 1번이 되고 2번 결국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하나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식이 결국은 뭐가 될 거야? 그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야라는 딱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딱 요 두 개의 스텝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봐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 여기 있네요. 아직 할 수 없었던 문제네. 할 수 없네. 이걸로 하자. 유형 연습 3번 문제로 가보자. 보자. 점 P가 x-y 더하기 2 위를 움직일 때 A가 5,3이래. 그 다음에 A와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저 도형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자취의 방정식. 그죠? 다시. 잘 봐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었어. x-y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 그 위에 어떠한 점이 P가 있었대. 그리고 A라는 점이 있었는데 시간 다 됐니? 어. 자, 5,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얘와 얘의 중점을 뭐라고? M이라고 잡기로 했었지. 그리고 나는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고?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P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어딘가에 M이 잡힐 거고 요 점과 P가 여기 있었을 때 또 중점 잡아주면 여기가 M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M 값들을 모아봤을 때 그 녀석들은 어떤 도형을 이루게 될까요? 를 지금 묻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내가 궁금한 자취가 될 만한 점을 뭐라고? x, y라고 놓는다가 시작이에요. 왜? 나는 그 x랑 y의 관계식을 얻을 생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랑 y라고 놓고 지금부터 나는 뭘 생각하면 되겠어? 어떻게든 주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됐어? 다시 여기 x, y라고 놓자마자 얘랑 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자. 얘는 뭐라고 줬어, 문제에서?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줬죠. 됐어? 그럼 얘와 얘의 중점으로서 얘를 정의하게 된다면 x랑 y의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은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요 점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면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 됐어? 그럼 얘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a, b라고 놓을까? 되니? 근데 얘는 아무 데나 있는 점이니 아니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 직선 위에 있지. 그럼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b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하나 식을 만들 수 있지. 이 식은 무슨 식이야?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지.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얘로 변신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이 얘라고 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5가 뭐야? x죠. 2분의 b 더하기 3이 얼마야? y죠. 라는 두 개의 식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식들을 토대로 여기 있는 이거 세 개를 토대로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지금? x랑 y의 관계식을 얻어내고 싶다고. 문자가 분명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잖아. a, b, x, y 문자 네 개 있잖아. 식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식 세 개 있다는 건 문자 세 개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어. 두 개 정도 날려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내가 뭘 날리고 싶은 거야 얘들아? A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야. A를 날려버리고 X로 대신 대체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B를 날려버리고 Y로 대체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식의 모양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A는 2x-5라고 잡아버리면 되고 얘는 B는 뭐라고? 2y-3이라고 잡은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식이 뭐가 될 게 분명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될 게 분명하죠. 이해됩니다? 됐어?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2x-5에다가 마이너스 2y-3 더하기 2가 0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만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2y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0이네. 그냥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y가 0입니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다. 오, 얘가 답인 거야. 뭔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그렇죠? 다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궁금한 점을 x, y라고 놓고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식에 대한 감각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잘 들어봐봐. 오케이? 다시. 하나의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그 흐름을 잘 봤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다시 봐봐. 이 식은 경민아, 경민 잘 안 됐잖아.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딱 봐봐. 얘는 A랑 B의 관계식이야. 됐어?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A를 소거하거나 B를 소거하는 건 할 수 있어. 괜찮아? 여기가 괜찮니? 일단 요 식을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식은 이 식이었지. 이 식은 A와 X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A를 소거하거나 X를 소거하거나 이런 느낌이야. 됐죠? 여기는 이 식은 B랑 Y의 관계식이니까 얘는 B를 소거하거나 Y를 소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뭐라고? A랑 B가 필요 없어 나는. A랑 B가 아니라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하면 좋겠어? A를 소거하면 좋겠네. B를 소거하면 좋겠네. 뭘 기준으로? 이 식을 기준으로 A를 소거해버리고 B를 소거해버리면 이 식이 A랑 B의 관계식에서 뭘로 바뀌겠어? X랑 Y의 관계식으로 변신하겠죠. 그럼 그 식이 우리가 찾던 X랑 Y의 관계식이 될 게 분명하니까 거기 있는 그 녀석이 뭐가 된다?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 흐름을 잡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는 아니야. 어떻게 해도 괜찮을까? 봐봐. 자, 여기는 요 점을 내가 미정계수를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이거 넘어간 거니까 a 플러스 2라고 쓰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식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죠. 얘가 얘잖아. 뭔 소리야? 얘랑 얘 중점이 얘잖아.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5가 뭐야? x죠. 그 다음에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a 더하기 5가 뭐야? y네. 됐습니다. 네. 식 두 개 나왔잖아. 근데 나는 이번에 문자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식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근데 나는 여기서 A는 꼴배기 싫어. A는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X랑 Y만 남겼으면 좋겠어.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해서 A를 소거하면 되잖아. 그럼 양변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결국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만 구해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무조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느낌? X랑 Y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그 느낌만 정확하게 살려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방정식만 보고도 거기는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다시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잖아. 일반형이라고 배웠었잖아. 얘가 나한테 주는 의는 뭐냐면 얘는 x랑 y에 대한 1차식이에요 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 뭐라고? x랑 y에 대한 1차식이에요 라는 뜻이라고. 됐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더하기 뭐 dy는 0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는 a에 대한 2차식이며 y에 대한 1차식이죠. 됐어?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여기는 이 식은 얘를 빼고 다 넘겨준 다음에 얘로 나눠버리면 2차식이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되잖아. 2차 함수는 포물선이란 도형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포물선이란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얘를 보면서 이 식은 직선이구나.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 식은 포물선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돼? 나중에 우리가 뭘 배워? 원 배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도형을 바라보면서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야? 얘는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방정식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게 어떤 도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봐봐. 여기 있는 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선생님이 P점 몇 개 잡아가면서 점 대충 몇 개 찍어봤었지. 그럼 이런 식으로 찍어봤을 때 얘가 도대체 무슨 도형인지 감이 오니 안 오니? 잘 안 오지. 됐어? 얘가 지금 어떤 도형이 나타날지 나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이 녀석을 내가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으로서 y는 x라는 식으로 만들어낸 순간부터 나는 아, 이 도형은 뭐였구나, 직선이었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얻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취의 방정식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어?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어. 여긴 얘가 뭐라고 할까? 4,2라고 하자.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어. 얘가 2,4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떠한 점 P가 있는데 AP와 BP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됐어? 그럼 이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 P의 자취가 궁금하니까 그 P점을 내가 X, Y라고 놓을 거야. 됐어?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놓는 순간 나는 뭘 하고 싶다고? X랑 Y의 관계식을 얻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란 정보를 줬는데 이 식을 잠깐만 째려봐봐.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거 만들고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하나의 식을 정리해주면 이 식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X랑 Y 관계식 역할을 하겠지. 됐어? 그럼 그냥 여기다 때려 집어넣고 식 정리만 하면은 그게 알아서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때? 되게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점을 놓는다, 그 다음에 관계식을 얻는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긴 하지만 이 관계식을 얻는 과정 자체가 되게 심플할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심플한 문제가 나왔다면 어려울 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X랑 Y의 관계식을 얻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야? 식들을 자꾸 변형해 나갈 거야. 오케이? 식들을 변형해 가면서 소거할 거 소거하면서 결과적으로 X랑 Y의 관계식이 되게끔 그 하나의 식을 완성하게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가 아니라 왜 얘는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가? 여기는 얘는 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려고 했는가? 이건 자취의 방정식 개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왜 여기서 아까 A를 소거하려고 했던 거고 왜 B를 소거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 뭐가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X랑 Y의 관계식이 완성이 될 테니까. 됐어? 그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목표라는 걸 가지고.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야? 근데 그 변형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라고 되게 선생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